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9일 신묘 세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유순 김은기 김전의 의논드리기를 각도의 역성을 두는 법은 갑자기 폐지하기 어려움으로 전에 의논드리기를 이미 각도의 하유하여 어느 것이 편리한지를 물었는데 찰방이 편리하다 하니 군정을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그대로 찰방을 두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 계명 남고는 한 가지로 의논드리고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역관은 비록 품계가 낮은 관직일지라도 사료를 써야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신이 늘 역성을 두거나 찰방을 두거나 역로를 다시 일으키는 데는 거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각도의 계본을 보건대 다들 찰방을 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하였으니 과연 의심스러우나 시임인 관원이 다 찰방이고 보면 영리들이 찰방을 두는 것이 불편하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낮고 못한 것이 없을 듯한 일인데도 법을 경솔히 고치는 것은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유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0일 임진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1일 개사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권순의 일은 아랜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1일 개사 두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서부의 갑사 전호소는 젊어서부터 어버이에게 효도하여 어미의 3년상을 마친 뒤에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기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계모를 친 어미처럼 섬기고 계모가 죽으니 3년의 상제를 지켰으며 아비가 죽으니 상제를 지켜서 마치고도 계절 따라 나누는 물건을 반드시 제전하되 오래도록 그만두지 않았으며 국상, 국기에도 소를 하여 소행이 뛰어나니 정문하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2일 갑오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불허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3일 을미 첫번째 기사 대간이 상차하기를 신등이 싸옹은 제주가 경영관을 경솔하게 여기고 욕보인 일과 말을비가 내수사에 스스로 의탁해 들어간 일과 성몽정이 외람되게 판륜에 오른 일 등을 반복하여 논하여 마지 않았으나 천청이 오히려 아득하시니 신등은 성의가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의용하던 자기를 나누 홍문가에 내리신 것은 경영관을 중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이었는데 전수하는 자가 깨진 그릇을 섞어서 사사를 바꿔 주었으니 임금이 내린 것을 삼가 행하지 않고 매우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홍문관이 그 원리로 벌 준 것은 임금이 내린 것이 좋지 않다 하여 그 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사로이 받고 임금이 내린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을 죄해 준 것입니다. 제조, 운숙은 효성 등이 전리가 사사로이 받고는 간사한 것을 살피지 않고 도리어 홍문관이 임금이 내린 것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헛된 말을 꾸며 사제에 편안히 앉아서 한 낭송을 보내어 매몰하다고 지칭하여 잘못을 책망하게 하였습니다. 대적 홍문관은 경연의 근시이므로 전하께서 특별히 대우하시는 바이요 조정이 존경하는 바인데 어찌 아무나 가비에 평이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관을 모욕하는 것은 조정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놀라워하셔야 할 터인데 대간이 말하여도 오히려 다른 뜻이 없으리라고 핑계하여 그대로 두고 묻지 않으시니 신등은 그러한 처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수사의 설치는 한때 사사롭게 한 것이고 제왕의 구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내수사라 이름 붙인 것도 이미 부끄러운 일인데 다른 관서의 노비로서 무거운 신력을 피하여 가보해온 대로 가는 자가 다투어 의탁해 들어가기를 생각하니 이 길이 한번 열리면 폐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비는 본디 군자감이 비이며
그 부조 때부터 형제가 다 기해년의 정안에 기록되어 대대로 군자감에서 일하여 오다가 무십 년에 진고한 사람에게 몰래 의탁하여 속여서 내수사에 붙었고 그 밖의 형제는 아직도 예전대로 일하고 있으니 어찌 한 부모의 소생이 모두 군자감에서 일하는데 말을 비만 특별히 내수사에 속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무신년의 선도안을 말씀하여 개정하기 어렵게 여기시는데 대저 정안과 선도안에 이미 기록된 자는 개정하지 못하는 법이 함께 국법에 실려 있으니 전하께서 선도안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만을 아시고 정안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의탁에 들어간 실정을 이미 알았는데도 한두 천리 때문에 정안을 가벼이 고친다면 장래의 폐를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대신 이미 그 간사를 지적하여 구적으로 되돌리기를 청하였고 신등이 그것을 논한 것도 이미 오래인데 전하께서 오히려 이처럼 고집하여 같은 공천을 이룬 경우와 저런 경우로 나누시니 신등은 그런 처분이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몽정은 기국이 단천하고 자망이 경비하므로 약간 재능이 있더라도 아래자리에 있어야 하고 장관이 될 수는 없는데 이제 특별히 초탁하여 경조위 장관 자리에 올랐으나 벼슬의 지나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한 달 넘어 농계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몽정이 그 직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대저 임금이 사람을 쓰고 버리는 하나하나를 반드시 공론에 따라서 해야 하고 공론은 다 불가능하다 하는데 전하께서 홀로 가하다 하시어 쓰고 물리치기를 공론에 어긋나게 하고 한갓 몽정을 사설히 처리하여 명기를 비루한 것으로 만드시니 어찌 전하께서 사람을 알아보시는 총명에 큰 흠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한성문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여 모든 청단하는 바를 정관이 아니면 마음대로 처결할 수 없는데도 전하께서 판윤 자리가 오래 비어 있다는 것은 아시나 이를 그르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몽정이 불가한 줄 아시면서 오히려 용납하여 감싸 주어야 한다 하시니 신등은 그런 처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효성 등의 주를 다스리고 말을 비를 군자감의 적으로 되돌리고 성몽정의 지나친 벼슬을 개정하여 주시면 못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했으나 불허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기는 것은 다른 외국의 유례가 아니어서 모든 주청이나 통자에 다 이문을 쓰고 또 중국 사신 중에 문관이 오면 말하는 사이 문자를 쓸 때 어문을 잘 알지 못하여 응수할 수 없으므로 어쩔 줄 모르고 눈만 휘둥그레져 매양 사신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제를 보내 입학시켜서 이문과 한어를 잘 배워서 서로 가르치게 하면 한음과 이문을 잘 아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있게 될 것이니 상의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제를 보내 입학시키는 일은 전조 이래로 오래 시행하지 않다가 세종조에서 역대 옛 규례에 의하여 주청한 적이 있으나 중국에서 끝내 허가하지 않았는데 대개 외인이 경사에 오래 머물러 중국의 일을 엿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에 사고가 많아 조정의 정사가 점점 어지러워져 국자감에서 학생을 육양하는 일 같은 것을 흔히 소홀히 하여 예전과 같이 안 할 터인데 어찌 외국인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겠습니까? 끝내 허가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바로 성묘와 같습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는데 그런데도 주청해 본다는 것은 한갓 일을 많게 만들 뿐입니다. 신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신 중에 이문 및 한음을 잘 아는 자는 다만 최세진 한 사람뿐이므로 이 사람이 아니면 무릇 주청 통지하는 문서 및 중국에 응답하는 문의에 있어 홀로 맡아서 손을 댈 자가 없으니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세진이 지금 승문을 출사에 가르치는 관직을 겸해서 습독 등의 일에 종사하나 습독하는 자의 수가 매우 많아 끝내 확실히 재주를 성취하는 자를 끝내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신은 바라건대 문신 중에 나이 젊고 침착하여 성질과 도량이 서로 합당한 자를 5, 6원이 넘지 않게 가려서 가르치되
우세해로 한정해서 가르쳐서 성취하며 스승과 학생에게 함께 상주어 장려하고 그렇지 못하면 함께 꾸짖어 벌주어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면 어찌 한두 사람이 쓸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정광필, 송일, 노공필, 김전, 남곤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는데 유선의 의논을 따랐다. 이문은 관에서 쓰는 글의 뜻으로 중국에서 상용하는 공문의 서투를 말한다. 조선과 중국의 문서 왕래는 연어 간독의 서투를 쓰지 않고 중국 관용 문자와 백화와 일정한 서식으로 된 이 서투를 썼으므로 특별히 이를 이문이라 이름 붙이고 이를 습독하는 관원을 두었다. 통자는 중국에서 이 부미상의 관악길이 통문하는 것이다. 곧 자문을 보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조선국왕과 중국 각부 이상의 관아와의 통문을 말한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했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했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했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개하였다. 명과 학으로 하여금 이제 내린 처녀 사인의 팔자를 권례에서 점치게 하라. 사인은 손준, 김총, 윤지임, 윤검선의 딸이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사옹은 도제조는 추구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보건대 대마 도주가 아주 달라져서 순복하고 드러나게 충성하여 표류한 우리나라 사람을 여러 번 거두어 돌보아 돌려보냈고 이제 또 듣건대 국효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친향한다 하니 성의가 가상하며 성수의 세견선을 청하는 것은 또한 부자간의 인정으로 간절한 것이므로 특별히 세척을 허가하였습니다. 또 풍기수 성준이 표류한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거두어 구호하고 곧 도주에게 고하여 돌려보냈으므로 또한 가상하에 모두 배 하나씩을 보내는 것을 허가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은혜로 대우하는 것을 도주 온 섬 사람이 저마다 간격하여 더욱 정성에 힘써야 한다는 뜻을 이번에 답하는 서계에 아울러 적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세견선은 약조에 따라 대마도에서 연례로 조선에 보내오는 배이다. 삼포 외란 후 중종 7년에 맺은 임신 약조에 의하면 한 해에 25척을 보내게 되어 있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했으나 불허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이빈이 주문한 영광의 아전이 수령에게 배반한 일은 국가의 큰 병고입니다. 어느 때에 혹 한두 부도한 자가 배반을 꾀하거나 해치가 어려고 꾀를 꾸며도 강호하거나 협파하는 것이 예사인데 이제 영광에서는 온 고을의 아전이 수령으로 하여금 파직당하게 하려고 고을의 반하의 난동을 부채질을 하였으니 협파하는 것이 워낙 마땅하나 다만 영광은 큰 고을이고 또 진상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 혁파할 수는 없더라도 강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광의 일은 정부에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강호는 전국의 고을에 있는 부유는 종이품이다. 대도호부 정삼품, 모 정삼품, 도호부 종삼품, 군 종사품, 현령이 수령인 고을은 종오품, 현감이 수령인 고을은 종육품 등급이 있는데 이 칭호를 낮추는 것으로 이를테면 군을 현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중정실로 23권 중종 10년 11월 2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송천일을 2조 찬판으로 2청을 부교리로 조광조를 사관은 정언으로 윤지형 박세일을 수찬으로 김읍비역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로 23권 중종 10년 11월 21일 겸이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전개했으나 불허하다. 중정실로 23권 중종 10년 11월 2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은 조광조가 아뢰기를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관계되어 통하면 다스려지고 편안하며 막히면 어지러지고 망함으로 임금이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서 위로 공경 백집사로부터 아래로 여항 시정에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말할 수 있게 하나 언책이 없으면 스스로 말은 걱정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간관을 두어 그 일을 맡게 하는 것이니 그 말이 혹 지나치더라도 다 마음을 비워놓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언로가 혹 맡길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박상, 김정 등이 구원에 따라 진언하인데 그 말이 지나친 듯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어찌하여 다시 죄 줍니까? 대간이 그것을 그러다 하여 죄 주기를 청하여 건부의 난관을 보내 잡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대간이 된 자로서는 언로를 잘 열어놓은 뒤에야 그 직분을 다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 등에 대하여 재상이 혹 죄주기를 청하더라도 대가는 구제하여 풀어주어야 언로를 넓혀야 할 텐데 도리어 스스로 언로를 훼손하여 먼저 그 직분을 잃었으니 신이 이제 정언이 되어 어찌 구태여 직분을 잃은 대간의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양사를 파직하여 다시 언로를 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언로가 통하여 막히는 데에 대한 말은 마땅하다. 그러나 김정, 박상 등은 아랫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일을 문득 논하였으므로 대간이 죄주기를 청한 것이다. 이제 만약 죄이다 간다면 지나칠 듯 하거니와 어찌 이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겠는가 하며 다시 아뢰기를. 김정, 박상 등이 말한 일이 마땅하지 않으나 그 상서는 버려두고 따지지 않아야 납언하는 덕이 드러나거니와 재상도 상께서 그 말을 쓰지 않으시는 줄 알고서 시비를 논하지 않았는데 대간이 굳이 죄주기를 청하여 임금을 불의에 빠뜨려 간쟁을 거절하는 조짐을 만들어서 만세의 성덕에 누가 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한 뒤에 국가에 큰일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구원을 할 수 있겠으며 구원하더라도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외방의 초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말하고자 하는 자가 김정, 박상 등의 일을 길에서 듣고서 그만두니 치세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의 대간이 아직도 다 관직했는데 어찌 신과 서로 용납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의 대간 중에는 외방으로 올라온 자 장령 유옥과 정은 박명손이 있다. 있으나 역시 그러다 하지 않았고 서로 용납하였는데 어찌 정은만이 서로 용납되지 못한다고 하는가 하며 세 번째 아뢰기를 신의 말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당시 외방에 있던 대간이 혹 서로 용납하였을지라도 사람의 속은 같지 않으니 신은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언로를 위하여 그러는 것인데 어찌 구차히 그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멋지네.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간도 언로인데 정은이 언로를 위하여 박상을 등을 구제하되 도리어 대간의 언로를 막는 듯하다. 언로를 구제하기 위해 대간을 가는 것이었다한가. 이 뜻을 삼공에게 물으라 하였다. 중정실록 23권 중정 10년 11월 2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뉴스니 의논드리기를 언로가 막히고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데 크게 관계되는데 이제 새로 제수된 간원이 대간이 김정 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이 언로를 막는 것이 된다고 논하였습니다. 전에 대간 중에서 서로 언론이 같지 않으면 양편이 함께 있을 수 없어 한 편을 갈았는데 이제 대간이 이미 언로를 막는다 하여 논박을 당하였으니
을에 갈아야 하며 또 이를 말하다가 대간이 갈리고 파직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혐의를 둘 것은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정강필 우의정 김은계의 의논도 같았다. 증조실록 23권 증조 10년 11월 2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자근이 아뢰기를 전옥의 수인 이사건이 반옥하려고 꾀하여 역서 및 인물을 다 옥에 들여가고 또 장조를 분정하여 거사하려 한 연유를 이미 다 낱낱이 승복하였습니다. 신들이 대명료를 보니 반옥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 하고 그 주위에 아직 달아나지 못해 그곳에서 잡혀도 갔다 하였습니다. 위의 사람은 꾀를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정상이 저렇듯 매우 분명하니 부득이 위의 율문에 의해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원본 및 반옥이 다 사주이며 인물 역서를 다 옥 안에서 찾아냈으니 이제 역서의 출처를 따지지 않더라도 사주로 논하여야 합니다. 아니 전개하기를 이 사건 등의 원본 및 반옥이 다 사주에 인하 반옥이 중하니 중한 데에 따라서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23권 중정 10년 11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장령유 옥의 아뢰기를 대간을 다 갈도록 명하셨으나 신은 그때 외방에 있었다 하여 홀로 가리지 않았는데 그때 외방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서로 용납하여 일을 함께 하였으므로 결코 재직할 수 없으니 가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령은 그때 외방에 있었으므로 실로 가냐하지 않았으나 그 뒤에 서로 용납하였으므로 스스로 재직하기 어렵다고 하니 또한 갈도록 가라 하였다. 증정실록 23권 증정 10년 11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한형륜을 공조 참판으로 이 장군을 사헌부 대사관으로 김안국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상세창을 지비로 문건을 사관으로 김희수 유보를 장령으로 김감을 지평으로 이우를 헌납으로 장옥을 정언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23권 증정 10년 11월 2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이웃순위 의논드리기를 국가가 무릇 수령을 능욕하거나 반하는 아전이 있는 경우에 고울에 대하여 그 고울을 혁파하거나 강화하여 악을 징계하는 법은 신은 늘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혁파하는 경우에 아전 노비를 모두 다른 고을로 나눠 붙여서 먼 곳에 가서 일하게 되므로 옮겨가고 떠나가느라고 산업을 탕진하여 살아갈 길이 없어 무사람이 호소하면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그 바라는 바에 따라 복구시켜주니 한 번 혁파하고 한 번 복구하게 정령이 어지러우며 혁파하고 복구할 셈에 폐해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강화하는 경우에는 이제 영광에 대하여 말하면 영광이 군이 된 것은 땅이 크고 백성이 많기 때문이며 또 바닷가에 있는 어염이 나는 곳이어서 그 백성이 판매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으므로 다투 서로 속이고 모름지기 경력이 많고 이치에 익숙한 자가 수령이 되어야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제 이반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수령으로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또 낮추어 현령으로 한다면 자품과 경력이 낮고 부족하여 다스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자가 맡게 되어 모든 관물을 반드시 아전의 손에 맡기게 되므로 민심이 더욱 복종하지 않고 속이는 것이 날로 늘어나서 마침내 어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광산을 광주로 회복시킨 것처럼 하여야 될 것이며 낮추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하는 것은 한갓 일만 많게 만들 뿐입니다. 어찌 영광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신이 사적을 두루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반란이 있었다 하여 강화하거나 혁파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우가 청제에서 반란하였으나 제주 도독부를 혁파하지 않았고 왕책이 폐주에서 반란하였으나 언죽으로 이름만 고치고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큰 것도 그러하니 작은 것을 알만합니다.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수령을 파직하게 되려면 그 아랫사람을 깨고 위협하여 온 고을이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버릇을 길러줄 수 없으므로 앞장선 사람에게는 무거운 법을 써서 다스릴지라도 불가할 것이 없으나 동정하여 난을 일으킨 자에게는 전가사변의 법을 쓸 수 있으면 또 한 악을 징계하는 법이 됩니다. 강호하거나 혁파하는 일은 다시 거행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천박한 소견을 감히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조정의 널리 의논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김은기 이 계명 남군의 의논도 같았으며 김전의 의논들이기를 아전이 고을에 반한 것은 고을의 죄는 아니지만 혹 그 때문에 격파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참으로 비상한 변을 구차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조정이 진동하는 뜻을 보여서 한도의 인심으로 하여금 결코 범할 수 없는 큰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의 변은 증산의 변과 일반인데 증산은 이미 강화했으니 그 전례에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영의전의 의논이 매우 마땅하므로 조정에 의논하지 않고서 바로 그 의논을 채택한다 하였다. 중조실 23고 중종 10년 11월 27일 기호 첫 번째 기사 대선 이장군 장령 유보 김희수 지평 김감 등이 상회리를 행한 뒤에 대의가 동일하지 않다 그 뜻을 와서 아뢰었는데 이 장군과 김감이 아뢰기를 정은 조광조가 전 대간이 김정 박상에게 죄 주기를 청한 것이 언로를 막는다에 논박해서 갈도록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박상 등은 구원한 뒤에 진언하였거니와 대간 등이 상께서 그 말을 채용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으면 죄 주기를 청하기까지 하여서는 안 될 터이고 그때 상께서 정원이 상소를 받아들인 것이 옳지 않다고까지 분부하셨으니 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 굳이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구원한 뒤에는 그 말이 지나칠지라도 버려두고 따지지를 않아야 언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조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중의 뜻이 각각 다름으로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이수는 아래기라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 등의 상소에 있는 글이 매우 놀라우니 대간이 죄주기를 청한 것은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언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로가 워낙 중대하나 그 일은 더욱 중대하니 어찌 언로를 위하여 죄주기를 청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 하여 문득 중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경영관이 박상등을 놓아주기를 청하였는데 대간도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상등이 석방되더라도 대간이 다시 간쟁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무슨 언로를 막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대간도 중한데 어찌 언로를 위하여 대간을 그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관교는 임금을 불의에 빠뜨렸다 하여 파직을 청했으나 신은 반복해서 생각하여도 전 대간이 그러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조광조와 전 대간이 논하는 뜻이 서로 어긋나는 것은 오로지 박상등의 상소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신이 두 논의가 어그러진 사이에 처하여 어찌 생각할 바가 없겠습니다마는 김정능이 상소한 뜻에 신의 삼촌숙 유순정을 논하여 헐떠든 데가 있어 신은 비엄하여 마땅함을 아뢰 수 없습니다. 하였고 대사관 김안국이 뒤따라와서 아뢰기를 조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하여 갈게 하였는데 신이 그 직을 가름을 하였습니다. 신은 광조와 뜻이 같으므로 상견례를 행하였습니다. 신도 본디 박상 등이 국가의 큰일을 잘못 아는 것은 워낙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 박상 등의 대의는 고난 뒤이므로 제가 품은 생각을 아뢰었을 뿐이고 다른 뜻은 없었으며 대간이 그들의 말한 바가 종사에 관계되어 국가의 큰일을 잘못 논한 것이므로 언로에 방해된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하여 잡아다가 묻도록 청한 것은 그 뜻이 옳거니와 잡아다가 물었을 때도 다른 뜻이었고 다만 고나신 분부에 응하여 품은 생각을 바로 아뢰었을 뿐이라 하며 상의 뜻이 이미 정해지고 조정도 그들에게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대가는 굳이 죄 주기를 청하여 당초 구원하는 때에 말이 지나치더라도 죄 주지 않는다 하고서 이제 죄주어 도형의 중한 죄로 처치하게 이르렀으니 언로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광조가 그것을 논박한 것은 신의 뜻과 같습니다. 다만 대간도 다른 뜻이 없이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었는데 조광조가 파직하기를 청한 것은 지나친 듯하나 대의는 신과 같으므로 드디어 서로 용납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등이 도저히 이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빨리 사면하도록 하는 뜻을 의논하여 아뢰려고 하였는데 이제 대사헌 및 지평은 신의 뜻과 같으나 장령은 조광조를 그르게 생각합니다. 대저대간은 일체이므로 반드시 뜻이 합한 뒤에야 서로 용납되는 것인데 이제 이미 신과 뜻을 같이 하는 조광조를 그르게 여기니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형세이므로 아뢰입니다. 하였다. 이 장군, 김희수, 김감 등이 전교하기를
등에게 정교하기를. 조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한 것은 다만 구원한 뒤에 이를 위한 것이고 대간의 언사가 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므로 내가 그 뜻을 잘 모르겠으며 또 그 일을 중하게 여겨서 대신에게 물었더니 대신도 다만 서로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였는데 내 생각으로는 대간의 언사가 지나치더라도 논박해서 갈면 반드시 뒤에 배단이 있을 것이므로 전 대간을 간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여긴다 하고 유보에게 전교하기를 피염하지 말라며 유보가 아뢰기를 전 대간이 상 등을 죄 주기를 청한 것은 종사를 위한 생각이었다고 신은 생각합니다. 종사를 위한 생각이라면 워낙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으며 또 경중으로 말하면 종사가 중합니다. 저들도 대간인데 어찌 언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언로를 여는 것도 종사를 위한 것입니다. 조광조가 전 대간의 한 일이 언로를 방해한다 하였으니 듣기에는 민망한 듯 하나 이를 시비를 깊이 생각하면 언로는 워낙 여사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임금을 불의에 빠뜨렸음을 파직하기를 청한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전 대간의 일이 그러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지나칩니다. 신이 처음에는 비록 피험하였으나 힘이 쏘았듯이 가슴을 이렇게 아랩니다 하고 이 장군과 긴감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언로가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 등이 비록 지나치고 마땅치 않은 말을 하였을지라도 대간이 된 자로서 상께서 그 말을 채용하시지 않는 줄 알면 죄 주기를 청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더구나 이는 구원한 뒤의 일이니 여느 때의 예와는 다른데도 굳이 죄 주기를 청하여 귀양가기에 이르렀으니 언관으로서 언론을 유지하지 않고 도리어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능히 논박하여 바로 잡아왔으므로 신등은 조광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께서 온당치 못하였다고 분부하시니 신등은 재직할 수 없으므로 물러가서 대명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사관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을 논박하여 가는 데는 워낙 여러 가지 까닭이 있으나 양사를 합하여 논쟁한 이를 뒤의 대간이 다시 시비하여 오늘처럼 공박하는 것은 넣지 못하였다. 언로를 생각하더라도 대간을 갈기까지 하는 것이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경도 전 대간은 종사를 위하여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어찌 논박하여 갈기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유보에게 전가하기를 대간의 말도 언로인데 조광조가 임금을 불의에 빠뜨렸다고 논박하여 갈기한 뜻은 알 수 없다 하고 대사원에게 전교하기를 조광조가 언로를 부식하는 것은 옳다고 하겠으나 그때는 대간이 박상 등을 죄 주기를 청한 것을 그르다고 생각한 자가 없었는데 이제 어찌하여 논박하여 갈게하기까지 하였는가. 그러므로 내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였다. 충정실록 23권 충정 10년 11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23권 충정 10년 11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간이 논하는 바가 같지 않으니 그 한편을 갈아야 하겠다. 오늘 정사를 하라. 충정실록 23권 충종 10년 11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헌납 이 우가와 싸르기를 박상, 김정 등의 상소 가운데 있는 뜻이 종사에 관계되므로 죄 주기를 청한 일은 매우 그러지 않으나 그것이 구원한테 한 이름으로 언로의 방해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광조의 말 가운데 지나친 데가 있기는 하나 언로를 중하게 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신은 이러한 논의가 없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장령 등이 조광조를 그러다 하고 상께서도 온당치 못하다고 공부하셨습니다. 신은 조광조와 뜻이 같으니 비염을 청합니다. 하고 지평 임추가 아뢰기를 신우는 어제 나와서 사은하고 이제 비로소 와서 아뢰입니다. 박상, 김정 등의 이런 신이 홍문관에 있을 때 논한 일입니다. 상 등이 망령된 말을 많이 아뢰었으므로 전 대간이 죄 주기를 청한 것은 마땅합니다. 다만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고 조정이 동료되지 아니하여 죄를 주지 않으면 성득이 아름답고 언로도 넓혀진다는 뜻을 신이 시종 한결같이 아뢰었습니다. 신이 이제 본직이 되고 보니 대의가 같지 않아 한편에서는 조광조가 전 대간을 논박한 것이 옳다 하고 한편에서는 전 대간이 죄 주기를 청한 것이 옳다고 하는데 신이 전 대간을 그러다고 하고자 하면 이미 전일에 그러지 않았다고 한 일이 있었고 광조를 그러다고 하고자 하면 또 전일의 용사의 언로를 열기를 특별히 청한 본의와 다르니 신이 이 직에 있으면서 시비를 가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임추는 본디 어리석고 흐려서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자인데
아니면 곁에서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정해지기만 기다리고 있고자 하는 자인가? 시비를 낱낱이 알면서 바라보기만 하고 간증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소인이 하는 일이다. 정은장 오기 아래기란 모든 일에는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정해지고서야 인심이 정해져서 조정이 다 바로 잡히며 시비가 정해지지 않으면 일이 다 문란하여 조정도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니 시비가 분분하여 발언이 골성에 가득하더라도 그 가운데 국시가 있고 국시를 따르고서야 만사가 다 바로 잡힙니다. 근자의 박상 등이 상소한 것이 온당치 못하기는 하나 구원한 뒤에 있었는데 대간이 언로를 생각하지 않고서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재상이 죄주기를 청하더라도 대간은 언로를 부지하여 구해주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죄주기를 청함으로 조광조가 언로를 위하여 논한 것이며 박상득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의 한간의 은원이 들끓어도 대신의 말 중에는 여기에 미친 것이 없었으나 조광조가 홀로 전대간을 논박함으로 사론이 다 쾌하게 여기는데 신이 덕건데 상께서도 광조가 전대간을 논박하여 갈개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분부하셨다 합니다. 신도 광조의 뜻을 같이 하는 자이니 피혐을 청합니다. 하고 대사관 김안국이 서계하기를 대간은 시비의 공정을 유지하여 덕실을 쟁론함으로 임금이 이목의로서 의지하고 조정이 바른 것으로 믿는 것이니 만약에 그 가운데 혹 편체에 빠져서 이를 그르치거나 사의를 두어서 책임에 흠이 있어 공정한 시비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곧 공론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논박받아서 갈리며 잘못이 중할 것 같으면 파직되어 내침을 당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양사를 합하여 논장하는 경우에는 시비의 공정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으나 시비를 공정하게 하는 가운데는 혹 미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저 시비의 공정을 극치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방호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므로 또한 부득불 공론에 논박되어 바로 잡혀야 하니 이는 이치의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논박하여 바로 잡는 까닭은 논집하는 바가 공정한 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 미치지 못할 것을 돕고 그 방어된 것을 바로잡아서 나라 일을 지중에 맞게 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뜻으로 말하자면 대간이 논한 일일지라도 만약에 지당에 맞지 않았으나 혹 중도에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어찌 논박하여 바로잡을 수 없겠습니까? 박상, 김정 등이 비록 전하께서 구원하신 분부에 따라서 상소하였을지라도 국가의 큰일을 잘못 논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모두 놀랐으며 당신은 승의가 어떠하신지를 잘 모르고 또 조정의 의논도 어떠한지를 모르므로 형세가 만약에 한번 기울어지면 관계가 지극히 큰 까닭에 대간이 언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잡아서 묻기를 청하였으니 이른바 일이 급하여 소리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언로를 부지하는 공의에 주의를 얻을 망정 감히 기회를 잃어서 종사를 그르칠 수 없다는 생각이니 대간이 처음에 의논한 것이 옳지 않다고도 할 수 없으나 그 뒤에 승지가 굳게 정하여지고 조정에 이의가 없어 종사에 대한 염려는 워낙 의심할 바가 없으며 상등을 잡아서 물어서 다만 구원하신 분부에 응하여 품은 생각을 아뢰었고 그 말이 차고인 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여론이 다 죄의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대간으로서는 또 여론의 공정한 것을 따라 진언하는 길을 부지하고 반드시 죄의 주도록 굳이 논청하지 말아야 옳은데 끝내 논집하여 맞지 않아 마침내 상등을 도영의 중죄에 처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미 전하께서 말이 알맞지 않더라도 죄주지 않는다 하신 분부를 국중에서 믿지 않게 하셨으니 이 뒤에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상등을 징계하였는데 누가 감히 입을 열겠습니까? 임금의 위험은 다만 천둥에 비할 바가 아니니 말을 하도록 유도하더라도 두려워서 감히 못할 터인데 더구나 능히 말한 사람에게 중죄를 주고서 또 말하게 하려는 것은 마치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각각 제 몸을 아껴서 그 위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다시 국가를 위하여 말을 다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언로가 아마도 이로 말미암아 막힐 것이며 언로가 막히는 것은 참으로 나라의 흥망에 관계되는데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전대간이 한 일이 중도를 벗어나는 것을 면치 못하고 부득불 조공조건 논박하여 바로잡는 일이 온 것입니다.
전하께서 언관이 언사 때문에 논박받아 갈리는 것이 또한 어찌 언로의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셨으나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언책을 맡았는데 도리어 언로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논박하여 바로잡는 것은 곧 서로 그 미치지 못한 것을 도와서 언로를 크게 펴기 위한 것이니 그것이 옳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의 말은 비록 한 사람의 말이기는 하나 실로 여정에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니 파직하기를 청한 것은 조금 지나친 듯하나 논박하여 바로잡는 뜻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 대간들이 혹 광조를 그르다고 하는 것은 본디 각각 소견을 고집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당한 데서 나온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본디 이러하며 이제 언직을 맡아서 또 광조와 뜻이 맞으므로 이미 더불어 상회하여 용납하였으나 대관이 아닌 뜻은 광조를 그러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관은 일체인데 신은 이미 대관이 그러게 여기는 자와 뜻을 같이 하였으므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형세이며 전하께서 또 광조 및 신의 말을 옳지 않다고 여기시므로 결코 편안하게 재직할 수 없으니 물러가서 채직의 명이 계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이후 임추, 장옥 등에게 이르기를 전 대관이 박상을 죄주기를 청한 것을 그러다고 한다면 조광조가 재직하여야 마땅하고 상 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을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장령 등이 재직하여야 옳다. 내 생각은 광조가 정 대관을 논박하여 갈게한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 시비는 이밖에 없다 하고 대사관에게 전교하기라. 이 일은 오로지 전대관을 논박하여 간 시비에 있을 뿐인데 모두가 전대관이 박상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광조가 전대관을 논박하여 갈게 한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양편이 다 옳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처음부터 전대관을 논박하여 갈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였거니와 이제 고칠 수 없다 하며 임추가 다시 아뢰기를 신은 전에 전 대간을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도 그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신의 대의는 구원한 뒤에 진언한 사람에게 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로 하여 아뢰었으므로 신도 비염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심하구나 임추의 모릉은 혼란에 처하여 이 직임을 맡긴다면 위태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릉은 시비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 것이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장영, 김희수, 유보 등이 아뢰었다. 이제 듣건대 김안국이 서게 한 일이 있다 하니 그를 보여주소서.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8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김건사 직지하 김안노 은교 홍언필 교리 민수천 부교리 신광한 이청 수천 윤지영 박세희 박사 윤자임 저작 임권 정자 정응 기준 등이 아뢰기를 전자의 박상 등이 상소한 일이 광패함으로 대간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신등은 말이 광패하더라도 죄주면 언로의 방해가 된다 하여 죄주지 말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대간이 죄를 청한 것은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므로 신등이 대간을 그러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사관, 대사헌, 지평, 헌납, 정언 등을 다 명하여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로를 위하여 말하였으므로 그 말이 워낙 옳으나 전 대간이 김정, 박상 등을 죄주기를 청한 것도 생각 없이 한 일이 아니므로 인심이 의심할 것이며 또 상의 뜻을 모르고서 큰 일인데 큰 일인 까닭에 부득이 아뢰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그르게 여기는 것은 이미 지나칩니다. 김희수, 유보 등이 전 대간을 그러다고 하지 않은 것은 워낙 옳으나 이제 인심과 위의 뜻이 다 정해졌음을 언로를 열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언로를 위하여 논계한 조광조를 그러다고 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하니 전가있기를 너희들이 대사원을 그러다고 하고 또 장령을 그러다 하나 내 생각은 이러하다. 대사원이 전대간을 그러다고 한 것은 잘못이거니와 장령 등이 조광조가 그러지 않은 대간을 논박한 것을 잘못이라고 여겨서 그러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될 것이 없다. 대사원 등이 옳다면 장령 등이 그러고 장령 등이 옳다면 대사원 등이 그런 것이지 어찌 양편이 다 옳거나 양편이 다 그런 일이 있겠는가. 다 갈 수는 없으나 이미 물 위에 올랐으니 장령 등도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내 뜻을 알게 하고자 말할 따름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8일 경술 6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양론을 다 그르게 여기므로 장령 등도 채직할 수 없으니 갈아야 한다. 지평은 비록 전현 어느 편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양단을 지키면서 행직할 수는 없으니 아울러 갈아야 한다 하며 김희수, 유보, 임추 등이 다 물러갔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8일 경술 7번째 기사 김근사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의 일에 어찌 양편이 다 옳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일이라면 시비를 결단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이 일은 양단으로 나뉘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비를 이처럼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박상등을 그르게 여기는 것은 종사를 위한 생각이고 전대관을 그르게 여기는 것은 언론을 위한 것인데 언론과 어찌 종사를 생각 밖에 두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종사를 위하여 넓히는 것입니다. 이 장군 김희수 등이 언로를 위하여 농계하기는 하였으나 다 편백담을 면치 못하고 언로의 방해가 되어 뒤에 해를 끼치게 되니 양편이 다 잘못이므로 다 갈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너희들이 대사한 장령을 다 한편에 치우쳤다 하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대저 한 대관이 무 대관을 공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면 모르거니와 사리에 맞지 않으면 뒤의 대관이 또한 공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보 등이 조광조가 전 대관을 농박한 것을 잘못이라 하여 논하였으나 이미 갈렸는데 또 무엇을 하랴 하였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8일 경술 8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이홍관 대교 박윤경 검열 안처순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말관으로서 또 제 직임이 아닌데 직분을 넘어서 이를 말하는 것은 황송하고 미안하나 다만 대소 신료의 뜻을 아뢰고자 할 뿐입니다. 박상등의 일은 이제 논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온종일 정이 다 말합니다. 다만 그때의 대가는 종사를 위하여 죄주기를 청한 것이나 언로에 크게 방해가 되므로 접대 조광조의 아뢰므로 말미암아 삼공에게 수의하기에 이르매 조광조의 말이 옳다하여 대간을 죄다 가니 부지한 바가 있을 듯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언로를 위하여 이를 말한 대간을 갈면 언로의 방해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신등은 사관의 직임을 띠고 기록에 임하는 것이 직사이므로 문득 후세의 상께서 시비를 가리지 못하셨다 할까 염려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에게 수의한 것은 대간이 그러다고 여겨서가 아니다. 옳든 그르든 간에 논박하여 서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8일 경술 9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근래 사풍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매양 이르기를 조급히 승진하려는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다. 조급히 승진하려는 버릇이 생기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전조가 정사를 위하여 주의할 점에 신구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고서는 비록 조급히 승진하려는 버릇을 막고자 하더라도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대저 새로 등용한 사람은 직위가 있을지라도 숙달된 일이 적을 것이고 이미 조정의 법도를 모르는데 더구나 조정의 사체를 알 수 있겠는가. 사체에 숙달된 뒤에야 쓰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오래 배설한 사람은 뚜렷한 허물이 없어도 아랫줄에 침체되어 있고 출신한 지 오래지 않은 자가 도리어 그보다 밑자리에 있는 것이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하며 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이제 본부하신 말씀을 들으니 황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력이 오르지 않더라도 홍문관 대간으로 합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선진 후진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재기가 같고 관질이 같다면 선진을 먼저 써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선, 권민수, 대사관, 이행 등이 박상, 김정의 상소를 가리켜 간사한 의논이라 하고 언로를 작은 이들이라 하며 잡아오기를 애써 청하여 도저에 처하기에 이르매 사림이 붕괴하고 낙담하여 말을 삼갔다. 초이하의 선비로서 구원의 분부를 듣고 봉사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박상이 죄를 받았다는 말을 길에서 듣고서 외축되어 그만둔 자가 잘못 만났으니 이처럼 언로를 막고 사기를 꺾은 것이다. 그래서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는 유림에 이르기까지 민수 등의 혐오를 돌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검상 이언호, 사인, 유보, 김희수의 무리 많은 민수 등의 의론이 옳다 하였으니 그 뜻은 박상의 상소는 종사에 관계되므로 언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죄를 청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사림에서 칭송되어 이 언어의 무리가 청현하고 화유한 벼슬에 드나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명률하고 지목한 까닭에 중심이 없는 사류는 잠은 그 말에 미혹되어 시비에 어두웠다. 그래서 의논이 분분하다가 조광조가 정언이 되자 사언한 이튿날 부년이 들어가 아래기를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데 크게 관계됩니다. 대가는 언로를 맡은 관직인데 이를 말한 사람을 죄 주기를 청하여 먼저 스스로 언로를 막고 또 전하께서 간쟁을 거절하는 시초를 만들었으므로 제 직분을 크게 잃었으니 다 파직하소서 하였다. 상이 어려워하고 윤호하지 않으면 광조가 이 때문에 강개하여 반복해서 아뢰어 맞이하느니 상이 명하여 사관을 시켜서 삼공에게 수의하게 했는데 삼공도 일찍이 마음의 불편이 여겼으므로 다들 광조의 논이 옳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이 명하여 죄다 벼슬을 가니 조정의 논의가 이를 괴하게 여기고 사람이 서로 경촉하였으나 김희수 유보가 장령이 되면 군자들은 속으로 억제당하여 공론이 행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때 이르러 대산 이장군 지평 김감은 조광조가 능히 언로를 열었으므로 제 뜻에 바로 맞는다 하였으나 유보 등은 여전히 전의 의논을 고집하여 광조를 그러게 여기니 장군이 이를 말한 것을 죄주어서는 안 되며 언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깨우쳤으나 오히려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골정에 나아가 각각 제 뜻을 아뢰었고 또 서로 용납될 수 없다 하여 피염을 청하였으나 상의 뜻도 광조의 은원을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곧 정사를 하도록 명하여 장군 등을 갈고 이어서 유보 등에게 직무를 집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언로가 거듭 막히게 되고 사기가 더욱 상실되었는데 다행히 홍문관의 아렘에 힘입어 또 유보 등을 갈았으므로 그 설이 조금은 멈췄으나 홍문관의 말도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양편이 다 옳다고 지칭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곤민수는 종사를 위하여 죄의 주기를 청하였고 광조는 언로를 위하여 부지한 것이니 처음에는 다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이므로 상의 뜻에 오히려 의심스럽게 여겼다. 또 대사관 김안국이 또한 홍문관보다 앞서 아뢰기를 광조가 언로를 위하여 정론을 부지하는데 신의 뜻도 같은 것이므로 유보등과 서로 용납될 수 없으니 피염하겠습니다 하니 또 갈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그때의 인호는 이를 비평하여 이르기를 이 장군 김안국의 무리가 이미 중심에 따라 정론을 주장하였으면 본디 힘껏 간쟁하여 유보의 무리를 공박해 물리쳐서 시비를 확장하여 상의 뜻이 굳게 정해지고 언로가 중하다는 것을 아시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용감하게 공문을 부제하여 조정의 기강을 떨치고 언로가 이미 막혔던 것을 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때가 그 기회인데 도리어 그러지 않고 각각 제 뜻을 아뢰어 겨우 책임만 막아내고서 미치지 못할세라 비염했으므로 한갓 대간의 기풍을 훼손하였을 뿐이니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 하였다. 이 언호는 사람됨이 견계로 자수하고 산업에 생각을 두지 않았으니 이는 칭찬할 만하나 기량이 좁고 대체에 어두워서 잣단 일을 몹시 살피므로 의향이 한번 기울면 남을 따르지 않고 고집하여 마침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선을 쫓기를 꺼렸다. 그러므로 전에 박상의 상소의 속으로 분격하여 민수가 죄주기를 청한 것을 매우 옳게 여기고 군자의 정론을 들어도 패고가 아주 심해서 또한 고치지 못하였다. 이때 이르러 또 조광조 이 장군의 뜻이 자기와 다른 것을 속으로 미워하여 매우 유감을 품었다. 유보는 본디 정력이 없고 마음이 시비에 어두워서 이 언어의 의논에 미혹되어 언로는 국가의 여사라고 아뢰기까지 하여 상이 언로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국가를 거의 그르쳐서 만세의 공론을 죄에 얻었으니 이 언어가 그를 그르친 것이다. 김희수는 사람됨이 단정하고 온후하고 공평하고 정직하여 사림이 존중하였으나 이 언호와 유보와 서로 친하였고 또 이 의논이 그들과 같았으므로 또한 끌린 것이 이와 같이 공론의 비평을 받았으니 아깝다. 진도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건사 직제학 김안호 교리 민수천 부교리 신광한 이청 수천 박세희 박사 윤 자임 저작 임권 정자 정은 기준 등이 상차하였다.
요즘 대마도가 표류한 사람을 수해하는 그 공으로 도주의 아들에게 선착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신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마도는 죄악에 극심하여 국치가 아직 시기였어지지 않았는데 저들의 수호를 빨리 허락하며 이미 추류에게 깔보여 저들이 이미 우리의 천심을 여보아 끓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사로잡아 갔던 사람은 하나도 돌려보낸 바 없고 때때로 관용을 조종하여 변방을 침범해서 아직 기순하는 정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뜻을 부리는데 작은 공이더라도 어찌 그 악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비록 포용하여 개교하지 않을지라도 당초의 약속을 정하여 세견선의 반을 줄여서 아주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는데 어찌 그것을 빈말로 돌리고 회복하여 줄 것을 청하며 바로 중한 약속을 거쳐서 끝없는 요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겠습니까? 왜 이를 맞는 계책으로 견제가 가장 좋으니 이미 이룬 약속을 굳게 지키다가 그들이 정성을 다하기를 기다려 참으로 공이 있고 써야 우리에게 바라거든 저들의 경중을 헤아려서 때때로 은수를 가하여 그 기순하는 뜻을 굳게 하도록 할 따름입니다. 국가가 도주의 아들에게 7선을 관례로 내리는 것은 도주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것인데 이제 도주의 선척을 줄이고서 그 아들에게 예전대로 죄다 회복시켜 주면 경중의 질서를 잃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약속이 여기서 이미 무너졌으니 만약에 도주가 이를 고집하여 개청하며 무슨 말로 거절하겠습니까? 대마도가 잇따라 그를 보내어 회복해 주기를 청하되 이따금 거만한 말을 쓰고 이제 또 산포에 살 것을 말하니 깔보는 마음을 품고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거니와 저들이 또한 예전대로 회복해 주기를 청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산포에 살 것을 요구하고야 말 것이요 그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그 원망이 한결 같을 것이니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뒤에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만 필요한 사람을 수혜하는 공으로 성수의 배 2~3척과 성준의 배 1척을 허가하여 견제하는 계책으로 삼는 것이 옳으며 예전대로 회복해주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거의 다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채무에 맞지 않으니 죄다 허락해주는 것만 못하다 하나 약속이 이에 따라 무너지는 것을 아주 모르는 일입니다. 약속이 한번 무너지면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살펴서 처리하소서.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 11월 2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이 계명을 예조판서 박열할 사안부 대사헌으로 방유령을 사관원 대사관으로 송흠 홍언필을 장령으로 최명창을 홍문관 은교로 박수문 김인손을 지평으로 이원간을 헌납으로 김영을 교리로 허위 김응벽을 정언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2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2월 3일 을미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해서로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시사하지 못한다. 내가 올해 경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온편치 못하게 여길 뿐 아니라 군신을 접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 성지들은 내 뜻을 알아야 한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0년 12월 3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대사관 박유령 헌납 이원관 정은 허위가 아래기라. 오늘 헌부와 함께 의논해보니 논하는 바가 각기 다름으로 아래입니다. 대제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에 관계됩니다. 구원한 뒤에 박상등이 상소하였으니 그 말이 지극히 광패하더라도 너그리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상께서 조율을 다스리시더라도 대관이 된 자로서는 구제해 풀어 주어서 언로를 넓혀야 할 것인데 도리어 주의를 다스리기를 함께 청하였으니 이는 언로에 지극히 해롭습니다. 그들이 하늘이 이처럼 중도를 벗어났으므로 조광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뢰었습니다. 광조의 말이 지나치기는 하나 그 뜻은 언로를 중하게 여겨 아뢰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 옳은데도 김희수 유보 등이 잘못된 생각으로 망령되게 논하여 광조를 그르다 하니 신흥은 시비가 마땅함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군 김안국은 광조의 말을 옳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옳은 것이니 누구를 재직하게 하고 누구를 채직하게 해야 마땅한가 하는 데에 있어서 광 장군의 무리를 남겨두고 희수등을 갈아야 옳은데 이제는 도리어 이 장군 김안국의 직을 가고 김희수, 유보등은 갈지 않게 하셨으니 신등은 아마도 상께서 의향이 잘못되어 시비를 잘 모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저 이래는 양편이 다 옳거나 양편이 다 그런 이치가 없는 것인데 헌부의 뜻은 권민수, 이행 및 조광동 등을 다 옳다고 하니 이는 시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어서 본원의 뜻과 다릅니다. 근래 말하는 자가 다 양단을 부지하여 시비를 정하지 않고서 아뢰면 상의 뜻에 절충한 바가 없어 구원한 뒤에 주의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간을 가셨으니 아마도 뒷날 숨김없는 말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한 뒤에 주의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신이 이미 아래였으므로 이는 시비가 분명한 것인데 한때의 대간이 논집하여 애써 청하였다여 어찌 그것이 옳겠습니까? 이제 헌부도 그와 같이 말하니 옳지 않거니와 신등은 헌부가 그러다고 생각하여 아뢰입니다. 신등이 대간이 서로 맞서는 것이 분유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헌부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부득이 아뢰입니다 하였다.